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이 7년 동안 비공개로 묶어뒀던 계약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이 사노피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7년간 베일에 쌓였던 사노피가 앞으로 알테오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앞으로 알테오젠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조용히 주목하고 있던 이 이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알테오젠은 13억 7,3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으면서도 상대방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주인공이 글로벌 매출 27조 원짜리 의약품을 가진 사노피였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이 공개가 단순한 호기심 해소를 넘어 왜 투자 신호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알테오젠이 왜 기술 수출 단계를 지나 로열티 받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지. 둘째, ALT 비사라는 기술이 어떻게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가고 있는지. 셋째, 회사 구조를 왜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 종목을 주목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술 수출 발표로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반복될까요? 계약 총액 대부분이 임상과 허가, 판매 성과에 연동된 조건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는 언제 증명될까요? 계약서가 실제로 매출과 이익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알테오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어떤 숫자를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5억 원에 영업이익 393억 원, 영업이익률은 54.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LTB4 관련 마일스톤 수익만으로도 598억 원이 잡혔다는 건 아직 로열티 단계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로열티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고수익 구조 위에 반복 수익이 한 겹 더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현재도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기술 수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파트너사 MSD의 키트루다 SC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키트루다 SC 판매 마일스톤은 최대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로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한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판매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흘러드는 혈류 같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사노피라는 이름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듀피젠트는 작년 한 해에만 178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초대형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화제일까요? 사노피가 최근 듀피젠트의 피하 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 일상에 ALT 비사를 적용해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알테오젠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항암제 중심이던 기술 적용 범위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새로운 장기까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ALT 비사는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서도 피하 주사 제형화 가능성이 전임상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알테오젠이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이오시밀러 자회사인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를 따로 상장시키려던 계획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부의 중복 상장 규제 강화로 자회사 상장이 어려워지자 알테오젠이 합병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회사가 둘로 쪼개진 구조보다 하나로 합쳐진 구조가 가치 평가에서 더 선명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 등 외부 투자자 절반 이상이 이번 흡수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구조조정과 뭐가 다를까요? 자금을 댄 투자자들조차 합병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동의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안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역시 국내외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알테오젠이어야 할까요? 최근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3건 모두 알테오젠에 유리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알테오젠 자체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도 미국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물질 특허 등록 허여 결정을 받았거든요. 마치 외부 공격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처럼 권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1분기 키트루다 SC 전환율이 1.6%에 그쳐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더디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걸 투자 판단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도와 별개로 봐야 할 두 번째 리스크, 특허 리스크 완화와 키트루다 SC 상업화라는 호재에도 주가가 직전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 뿐 로열티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술 수출을 넘어 로열티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ALT, B4 적용 영역이 항암제에서 자가 면역 질환까지 넓어졌다. 셋째,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기업 구조가 단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알테오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키트루다 SC의 처방 전환율이 분기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회사 흡수합병의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두 신호가 함께 확인되는 시점이 진짜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3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3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